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9시부터 10시까지죠. 투자 수익이면 수익, 그 다음에 아이디어면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는 재미까지 추구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이광무입니다. 자, 지금 뭐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조금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거진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전쟁의 판세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관련해 갖고 뭐 투자 아이디어도 얻을 것도 많고, 오늘은 그 러시아 철강 회사, 대형 철강 회사가 뭐 부도날 것 같다 그래 갖고 중소형 철강주들 막 다 상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 한 가지 더 이유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특정 지역 남부 지방을 좀 공격하다 보니까 오데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원래 러시아 철광석을 주요 수출하는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도 뉴스를 보다가 뉴스가 이게 진위 여부를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의 주요 이 철강 생산 회사가 좀 폭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때문에 좀 아무래도 러시아도 제재하고 우크라이나 생산도 좀 차질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철강에 대한 공급이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이 또 좀 러시아 쪽은 되게 좀 밀리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은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판 살수대첩이 일어났다 그래요. 살수대첩이라면은 우리 을지문덕 장군. 네, 그러니까 뭐 뭔가 물로 그렇죠. 참수시킨 거죠. 을지문덕 장군이 그 수나라 수양제가 130만 끌고 왔을 때 그 위에 요동 지역에 이렇게 묶여 있다가 안 되겠다 하고 30만 명 딱 따로 뽑아갖고 이쪽 평양 쪽으로 내려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을지문덕 장군이 그 청천강에서 몰살시킨 거잖아요. 네. 몰살을 시켰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이르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키이우 좀 북서쪽, 이쪽 키이우 좀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그쪽에서 댐을 붕괴를 시켜갖고 그 러시아 막 전차 막 이런 것들 물에 막 잠기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쪽 남쪽도 이제 헤르손 지역 그쪽이 저기 러시아한테 점령 당했었는데 뭐 그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탈환을 하려고 막 그러고 있고 지금 러시아 쪽이 굉장히 좀 이 통제 체계가 안 먹힌다 그래요. 그리고 통상 군사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10% 이상이 뭐 사망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부대가 기능을 잃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우크라이나에 출전했던 러시아 장성이 20명 정도 된대요. 별이. 근데 지금 5명이 죽었잖아요. 별이 5명이 죽었으니까 30%가 갔거든. 이거는 푸틴이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장기화되는 조짐이잖아요.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전이 또 거셌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반사익이 되었던 그런 이제 주식들은 좀 더 계속해서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쫓아가는 건 안 되겠지만, 이게 길어진다라면 좀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근데 그런 쪽은 또 얘기하기도 또 별로 내키지도 않고, 뭐 그런 측면은 좀 있죠. 근데 많은 종목들을 제시해 주셔서 수익이 많이 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종목들은 좀 더 봐도 된다? 그렇죠. 좀 더 보셔도 되죠. 그리고 어떤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들도 나와요. 푸틴의 목적은 두 개다. 둘 중 하나다. 둘 중 하나는 돼야 된다. 하나는 뭐 거의 우크라이나를 초토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 하나는 무조건 항복. 그러니까 지금도 푸틴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조건 항복해. 그리고 지금 뭐 그쪽, 뭐 돈바스 쪽 뭐 이런 쪽들 말고, 그리고 저 나토에 가입하는 거, 그건 원래 안 되는 거니까, 그거 외에 지금 푸틴이 요구하고 있는 게 항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쳐들어가서, 총칼 들고 쳐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야, 니들 무기 따콩따콩 하는 소총 빼고는 다 내놔. 따콩따콩. 이러고 있으니 그게 수용이 되겠어요, 그게? 이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로 한 시간을 다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와 같은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뭐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쪽은 좀, 관련이 나중에 추천주로 가면 관련이 있겠다. 오늘 이야기들이 추천주하고 연결이 되나요? 추천주 제일 나중에 추천주하고 관련이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군요. 네. 자, 그리고 시청자님들 아시죠? 어제부터 시작한 거. 우리 소통하는 방송. 궁금하신 거, 그런 것들 질문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자, EJ, 저 포커스 EJ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싸이월드라고 EJ 포커스를 좀 정해봤는데요. 자, 이게 싸이월드가 우리 이 방송 쭉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겁니다. 지금 처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요. 자, 4월 2일 날 저기 화면에 나오죠. 자, 싸이월드가 저 원스토어하고 저 구글 앱 이쪽에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쪽에 다 승인을 득했고요. 지금까지 싸이월드를 오픈한다 계속 그렇게 하고 계속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오픈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날짜는 4월 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이고, 저 시간은 오후 4시 42분입니다. 싸이라고 4시 42분에 그때 좀 오픈을 하는데요. 자, 뭐 지금 이게 임박해서 관심을 가지면 조금 어려워질 거고, 자,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다라면 아마 지금도 지난주에도 뭐 말씀드리면서 조금 트레이딩 뭐 해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자, 정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자, 다음 주에 이렇게 남들이 다 관심 가질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지면 늦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뭐 이제 움직일 때도 됐어요. 슬슬 움직이다가 다음 주 상황 봐서 뭐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그때쯤에 조금 팔고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뭐 그때 가서 상황을 보면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요. 그때쯤에 뭐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차분하게 조금 모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뭐 관련주 중에 첫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 한글과 컴퓨터는 저 엊그저께 추천주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지금 저 싸이월드에서 한컴타운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한컴타운을 싸이월드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관련해 갖고 좀 그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한컴에서 만든 거 1호 완화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상화폐인데, 자, 요거를 미국 거래소에 글로벌 거래소죠. 거기다 상장을 냈는데 어제 저 가상화폐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뭐 또 그때도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세종 1호, 자, 민간 저 위성 1호입니다. 그거를 저 스페이스X하고 저 발사하기로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 5월달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성 관련되는 종목들 뭐 4월달부터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6월 5일인가 아마 그 누리호 발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뭐 계약 날짜는 그 전인데 6월 1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거나 민간 위성 발사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이거는 한컴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 연결 기준 실적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매출액이 4천억에서 작년에 3,900억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이유는 특별한 거 없어요. 자회사, 그러니까 저 한컴 라이프케어가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팔았었거든요. 2020년하고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팔았었는데, 작년에는 다들 마스크가 뭐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가 좀 덜 팔려서 연결 기준 실적은 조금 떨어졌는데요. 별도 기준 실적으로 보시면 자, 상당히 좋습니다. 2020년도에 매출액이 한 1,000억, 1,090억 정도 됐는데 2021년도에는 또 그것도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020년 기준으로 한 32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437억으로 한 110억 정도 그 정도가 늘어났어요. 자, 이게 본업이
매출도 늘고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큰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갖고 싸이월드뿐만 아니라 물론 다음 주에 좀 투기적인 그런 시세가 만약에 나오면 정리하고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들고 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다날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 다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조금 모멘텀들이 있는 그런 건데 푸드테크 전문 기업이 자회사가 있는데요. 자, 요게 무인 로봇 카페를 하는데 비트라는 이름의 무인 로봇 카페입니다. 근데 그쪽에 로봇이 있는데 표정도 되게 귀엽고 사진으로 봐도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 모멘텀 발생될 수 있고 또 이 싸이월드 이용 시에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이 다날의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본다라면 NHN 벅스를 또 싸이월드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배경음악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우리 싸이월드 할 때 도토리 사서 음악 깔아놓고 막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네. 자, 그런 부분들 이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싸이월드가 좀 잘 됐을 경우에는 매출이 그만큼 실질적으로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싸이월드 관련해서 소개해준 종목들이요. 대부분 블록체인 사업을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까지도 신사업으로 두고 있는 기업들인데 한글과 컴퓨터, 다날 이와 같은 종목들을 보다가 싸이월드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상당히 또 그렇죠. 눈여겨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다날 이야기 나왔을 때 떠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덱스터예요. 왜냐면은 이 VFX 기업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다날하고 같이 이 메타버스 또 블록체인 사업을 같이 협업하기로 그렇죠. MOU를 좀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키워드 플러스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접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광문 전문가 덱스터가 추천 종목이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 종목을 EJ에서 소개를 드려서 드디어 저에게도 목표가 달성 종목이 되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에서 발빠른 수익으로 해서 전문가님의 수익을 상당히 부러웠는데 네. 이 종목이 제 종목 중에서 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저 덱스터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리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려주신 싸이월드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신가요? 자, 탑픽은 일단 한글과 컴퓨터는 추천주로 나갔으니까 또 탑픽으로 꼽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근데 다날도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세 종목 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탑픽은 NHN 벅스로 좀 정했습니다. 자, 이 NHN 벅스는 그 싸이월드 관련해갖고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가장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 싸이월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그 매출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 대장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실적 부분들도 제가 웬만하면 실적이 조금 증가가 안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좀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드리는데요. 자, 이 NHN 벅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재작년보다 작년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올해 싸이월드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조금 물론 싸이월드를 운영을 해봐야 얼마나 이용객이 얼마나 많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알 수 있겠지만요. 자, 요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관심은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 관련해갖고 매출이 발생되면 작년보다 매출 규모가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주들을 지금 선취매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분명히 싸이월드 관련주 해갖고 한 번쯤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날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물려갖고 지금 산 사람들 주식 그분들이 다 받아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든지 조금 얘기가 나왔을 때 들어가면 늦고요. 선취매를 해서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NHN벅스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뭐 그런 이유로 탑픽은 NHN벅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싸이월드 보면은 배경음악이 또 상당히 또 히트를 쳤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 그 음악이라고 해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NH벅스 음원 서비스는 상당히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싸이월드 뭐 이벤트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어서 그 부분들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때 임박해서 하면 네. 지금 산 사람들 물량 비싼 가격에 받아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여담인데 예. 싸이월드 해보셨나요? 하셨나요? 해봤죠. 그럼 그때 당시에 쓰셨던 음악은 어떤 걸 쓰셨어요? 하도 오래돼갖고 가물가물한데 뭐 그러세요?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이정현 네. 와 뭐 이런 거 그런 거 들었던 것 같은데. 신박한데요? 그때 당시에 또 테크노 음악. 뭐 그럼 뭐 두만강 뭐 푸른물에 이런 걸 잘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걸 예상을 진짜? 했었습니다. 좀 중후한 맛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왜 이래? 상당히 트렌디한 음악을. 삐지겠는데? 그러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유튜브를 또 같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 접속하고 계신데요. 이 안에서 또 소통을 또 저도 또 열심히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살펴보고, 오늘 마침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오늘 좀 눈에 띄었는데, 그쵸.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 부분들, 한 분 한 분 좀 살펴보고,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포커스 EJ 2차 전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궁금한 점도 유튜브에 올려주신다면은 저희가 이 내용 정리한 다음에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커스 EJ 시작할까요? 예. 네. 오늘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포커스 EJ는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강했는데 한 번 더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오늘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뜨게 된 계기는요.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유는 독일 지역에 있는 기가팩토리에 대한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됐다.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테슬라 모터스가 준비했던 기가팩토리의 첫 가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두다 보니까 전일 테슬라 주가도 상당히 강했고 이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이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셀 기업들 또 소재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증설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산업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두고 공격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전지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탈란티스와 캐나다의 배터리 공장 증설 계획을 가졌습니다.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51%, 그리고 스탈란티스가 49%의 합작법인 지분을 가지고 합작법인을 준비를 했고요.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대략 한 2조 5천억 정도의 투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EJ 시간 동안에 2차 전지를 다뤘을 때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포인트를 해외 투자에 대한 기업들로 봐야 된다. 과거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주요 요소에 대해서 기술적인 종목들을 봤다면은 이제는 배터리에 대한 트렌드도 기술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달라질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보다 국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해외 현지 증설에 대해서 투자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전기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유럽, 중국, 미국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공들이고 있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더 높은 성장성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야기 중에서는 또 이달 초에도 포스코 케미칼이 GM과 캐나다 합작 공장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달만 해도 지금 벌써 캐나다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연일 발표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북미 지역 진출을 좀 가시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서 했을 때는 미국 지역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과 같은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는 캐나다에 대한 증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런 것들 전 니켈 가격이 아까 보니까요. 네.
뭐 거의 14.9%가 올랐어요. 오늘도 상당히 좀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폭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네. 자원 개발하고 뭐 관련되는 쪽들, 특히 저 포스코 케미칼 같은 쪽들이 그런 쪽하고 연결이 되죠. 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워낙에 높고 전 세계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그러니까 그 배터리의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좀 높잖아요. 그렇죠. 이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제재는 당장은 크진 않아요. 근데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지역에서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저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하는 뭐 네.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죠. 네, 뭐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직접 들어가서 공장을 증설하고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문제를 좀 해소하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역에 우리나라 한정된 공간에서 자동차를 양산하기보다는 해외에서의 자동차 출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적인 자세가 지금이 아주 적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오늘은 이제 캐나다 얘기가 나왔지만은 미국에서의 이 증설 투자가 상당히 집중적이거든요. 그리고 뉴스를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본 게 있는데 그 SK 이노베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저기 유럽 쪽에 자세히 안 봐갖고 지금 얘기를 못 하겠는데 유럽 쪽에 먼저 공장을 또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뭐 거기서 지원금을 받고 뭐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미국 지역에서는 이 관세 이와 같은 지원금을 좀 혜택을 받는 거고, 그리고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자금과 좀 합작해서 또 새롭게 또 지원받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공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 올해부터 2025년도 사이에 이 3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좀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안에 증설되는 배터리 공장이 10곳이 넘습니다. 숫자는 지금 올 초까지만 해도 14곳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곳이 우리나라 기업이 합작해서 같이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태세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온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유럽 지역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삼성 SDI가 이미 좀 먼저 선점을 하고 있었는데 SK온이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공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 뉴스를 오늘 본 것 같아서. 네.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양극재는 어떻게 바뀌고 누가 잘하고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요소별로 봤다라면은 이제는 생산 캐파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해외 현지 증설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소개드렸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얼마만큼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가. 본격적인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개화기가 된다면은 고객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재 회사들, 셀 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증설로 해외 시장 진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 대표적인 종목들 이제 주가 차트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 초반 때에는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일정한 기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하향세를 보였고, 결국에는 이 종목이 40만 원까지 이탈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전체적인 뭐랄까 공모 가격에 대한 위협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의 비율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평가를 100조에서 130조 원 보고 있는데, 사실 CATL과 좀 견주어 봤을 때는 현재의 저평가 국면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증시가 지금 2,600선, 2,700선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한 규모가 좀 제한적이지만은, 만약에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커진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이상으로 해서 덩치가 더 커져야 되는, 밸류에이션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4공장까지 증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5공장, 6공장까지의 계획까지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해외 시장 진출 상당히 집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초에 나왔던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도 사실 좀 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캐나다 지역에 이제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양극재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함께 1위, 2위를 앞다투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니켈에 대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해외 현지 니켈 생산 지역에서의 협약이 있다 보니까 니켈 가격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방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이 포스코 케미칼의 가장 큰 매력점이 아닌가. 물론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도 상당히 모멘텀이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탄력이 좀 둔하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자, 이 종목은 지금 2차전지 주목받는 이 시기에서 모든 2차전지 종목들이 바닥을 형성한다라면은 가장 싼 위치에서 접근할 수 있는, 또 앞으로에 대한 캐파 능력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좀 장기적으로 저점을 좀 공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케미칼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을 단연 1등 종목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 가장 고객사가 많은 기업 선택한다면은 에코프로 BM을 봅니다. 에코프로 BM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이 해외 증설로에서 소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한 첫 번째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헝가리 지역에서의 이 시장 현지 증설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와 같은 수직 이동에 대한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유럽 시장에서의 캐파 능력 상당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때문에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안에서도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해외 현지 공장 증설에 대한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는 소재 기업들의 해외 증설 기업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 SKI 테크놀로지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에코프로 BM과 함께 헝가리 지역에 또 증설 투자를 준비하는 회사가 이 회사이기도 합니다. 헝가리 아니라 이제 폴란드가 되겠네요. 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중요 거점을 잡고 있는 곳인데 이번에 SK온이 새롭게 이제 폴란드 지역에 대한 증설 준비를 합니다. 이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시장 진출도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폴란드 지역으로 진출하는 또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도 이어가자. 이 종목은 사실 상장되고 난 다음에 강력한 지지선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시장의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동반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싸다라고 보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좀 탑픽 하나 좀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시청자님들 2차 전지 쪽에 질문이 좀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제가 좀 여쭤볼게요. 탑픽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2차 전지 해외 증설하는 기업들은 두루 보셔야겠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시장에 자금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종목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40만 원 이탈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신뢰도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이긴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때문에 40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40만 원 언더로 해서 다시 한번 이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은 저는 절대적으로 싼 구간이다.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이야기 드릴 정도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하방 지지력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방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한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지수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1, 2, 3위의 종목들을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대규모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LG 에너지 솔루션 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광무 전문가 어제 네. 건자재 관련 주식들 좀 말씀을 해주셨죠. 네, 맞아요. 같이 건자재 관련주하고 이런 것들 좀 정책 관련해 갖고
재건축 뭐 이런 것들 많으니까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 뭐 그거도 하고도 관련이 있고, 네. 또 2차 전지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에 하나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어요. 건설과 동화기업, 2차 전지요? 예, 동화기업, 아. 요 건자재잖아요. 네네네. 건자재 업종이고, 그 다음에 저 전액 쪽으로, 그 다음 전고체 배터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종목인데, 이 뭐 종목 상담도 올려주셨으니까 해드려야죠. 네. 69,900원에 10%를 잡으셨다는데 조금 빨리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유튜브에서 동화기업 질문이 가장 먼저 올라온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와서 7만 원 선에서 반등을 좀 크게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저점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를 가는 과정에서 지난해 이 7만 원 선 라인대를 단단한 저점으로 활용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지역에서 주가를 좀 멈췄다라고 할 수 있겠고, 동화기업은 뭐 캐파 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전해액 같은 경우에도 뭐 음극재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소재에 대한 다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장 공격적인 R&D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적인 모습들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귀가 어렵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1차적인 매물대는 8만 5천 원 그리고 9만 원 라인대 있긴 한데요. 저는 이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회복할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질문이 되게 좀 대답하기 진짜 곤란한 게 네. 요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네. 좀 곤란한데요. 네. 자, LG엔솔하고 네. 삼성 SDI하고 사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전문가님은 어떤 걸 먼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선택과 집중이란 차원에서 2차 전지 쪽은 잘 안 봐요. 아, 왜냐하면 저 작년에 시세를 좀 너무 많이 줬거든요. 너무 큰 시세를 줘서 이게 저렇게 대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는 지금 뭐 빠지기 시작한 지가 불과 몇 달 안 됐거든요.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큰 재미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차라리 이쪽보다는 뭐 풍력이나 이런 쪽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 쪽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저는 사실은 2차 전지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준비하고 보셨던 만큼 관심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2차 전지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새로운 일자리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봐야 된다 생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에는 전기차는 테슬라 모터스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가 이제 다양해질 수 있겠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전기차 대중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당연히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2차 전지 명찰만 딱 달면 너무 땡겼었다라는 그 밸류를 그리고 너무 땡겼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과연 지금 이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지금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그 원자재들 뭐 니켈이나 망간, 코발트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원자재가 버텨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좀 있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에서 좀 부담인데 거기다가 뭐 이런 것들 2차 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ESS도 해야 되잖아요. ESS도 해야 되니까. 이건 또 하나의 뭐 사업 다양하니까 저는 괜찮은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물론 이제 계속 회자는 되겠지만, 자, 정고점을 넘을 수 있는 산업이다? 아니다? 몇 년 있으면 넘겠죠. 뭐 한 2, 3년 있으면 넘긴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네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많이 빠졌으니까 리바운드는 있겠죠. 근데 어떤 의미 있는 뭐 그런 추세적인 뭐 좀 정말 많이 먹었다, 이 정도의 수익, 그런 부분들은 얻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뭐 저는 2차 전지 쪽은 거의 매매를 안 하는 편이에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폭 빠진 뭐 한 번씩 샀다가 뭐 어느 정도 수익 나면 빠져나오고 그런 형태로만 보고 있고, 추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재필 전문가님보다는 2차 전지를 굉장히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선호를 안 하니까 나보다는 당연히 선호를 하는 거죠. 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전기차 대중화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오늘 제가 이제 포커스 EJ에서 포인트를 잡았던 거는 2차 전지를 보되
과거에 있었던 이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요런 포인트가 아닌 해외로 넘어가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네. 또 아마 이쪽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패러다임이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는 게요. 지금 뭐 그 태양전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효율이 되게 좀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 유리창 같은 것들 뭐 네. 페로브스카이트라 그러죠. 요런 것들을 저 유리창 같은 거 요런 거를 태양 전지화 해 갖고 네.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 갖고 또 2차 전지로 이렇게 넘기고 뭐 그렇게 되면 용량이 네. 그렇게 뭐 크면 좋겠죠. 근데 네. 정말로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커도 될 정도로 뭐 그런 방법도 조금 있을 것 같고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당장 나올 건 아닐 것 같다는 거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도 과거보다는 확실히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릴 시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러면 2차 전지를 보셔야죠, 전문가님. 안 본다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니까? 그래도 작년에 보셔야죠. 아니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네. 이거 아, 다른 그러니까 얘기 때문에 큰 그냥 시세에 할고 대한 넘어가려 그랬더니 움직임, 텐베거에 예. 대한 움직임은 나왔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큰 시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과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가 그리고 테슬라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이제 벤츠도 BMW도 그리고 또 대중화를 이룬 뭐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도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이 전기차가 시장에 대중화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웬만하면 욕 먹을까봐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전기차. 방금 LG 조금, 에너지 솔루션 예. 차트를 켜셨어요. 조금 네.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 네가 뭘 아냐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듣기 싫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네. 근데 이게 상식선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거 LG화학을 LG화학에 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LG화학에 있던 종목을 네. 자, 이게 전체 발행 주식이 2억 3,400만 주예요. 네. 근데 자, 요게 신주가 3천만 주 정도 됩니다. 3,400만 주 정도. 그리고 850만 주는 구주 매출이에요. 네. LG화학에서 그 갖고 있던 거 100% 이걸 LG화학이 갖고 있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네. 갖고 있다가 이거는 한 2조 5천억 정도는 한 850만 주는 네. 그냥 판 거예요. 그 LG화학은 그만큼 돈을 챙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신주가 한 3,400만 주 정도 되는데 네. 10조 이게 10조 2천억 정도 돼요. 공모가 3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LG화학이 그때 당시에 뭐 한 70조 정도 조금 넘었었죠. 네. 근데 70조인 회사에다가 10조를 태워갖고 회사를 쪼갰더니 처음에 이게 100조가 넘었었잖아요. 네. 네. 150조 이렇게 돼버린 게 이게 네.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워낙에 LG화학을 선택했을 때도 사실 투자자 대부분들이 배터리 사업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배터리에 대한 집중된 회사가 나오면은 당연히 상장 초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밸류 평가를 떠나서 좀 탄력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근데 변동성이 나왔었어도 아마 150조 원도 LG 에너지 솔루션 앞으로 이제 CATL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절대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CATL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이라는 확실한 그렇죠. 시장이 있으니까 훨씬 더 큰 밸류를 받는 거고요. 또 CATL 같은 경우는 네. 미국 쪽에서도 또 그쪽에도 공장을 짓는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네. 쪽에서도 와라 뭐 이런 형편이니까 그 CATL하고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저는 자, 오히려 이거 비교가 된다고 보는데요. CATL 우리나라 네. 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앞으로 중국 쪽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아마. 사실은 지금 가장 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지역은 중국이 중요하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집중력으로 해서 현재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완성차에 2차 전지를 공급하는 회사인가가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그리고, CATL이 살아남은 거는 중국 브랜드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폭스바겐이 CATL에 대한 물량도 공급받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다양한 고객사를 가지고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간만 지난다면은 왜냐면은 캐파 능력을 더 갖춰야 되잖아요. 시간만 지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CATL을 월등히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LG 에너지 특히 저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관점인 게 뭐냐면요. 자, 이거 공모 청약할 때 1경 5천조가 몰렸었나요? 아,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도가 그러니까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건 문제죠. 말도 안 되는 거품을 튀운 거예요. 사실 1경이면 우리 연준에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요. 그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세웠던 그 대차 대조표가 늘어난 게 4조 1천억 달러에서 뭐 한 9조 정도, 9조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5조 달러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천조로 전 세계를 다 살려놨다는 얘기거든요. 6천조로. 근데 1경 이게 뭐 저 뻥튀기 청약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건데 맞아요. 이러면서 말도 안 되게 이 거품을 키워놨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청약에 대해서 이제 이 제도적인 문제가 된 거지.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서 이게 저 희망 공모가 뭐 이런 것들도 올라갔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 따상 저 58만 원까지 간 거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것들이 거품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지금은 거품이 꺼지는 그런 구간이고 한참 이 거품이 꺼지기는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CATL이 전 세계 시장 배터리 점유율은 1위인데 그 밑을 빠르게 이제 그 추격하고 있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 비율이거든요. 근데 두 기업에 대한 캐파 능력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점차 LG 에너지 솔루션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CATL이 지금 시총이 얼마쯤 되죠? 250조에서 270조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비교에 대해서는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커져야겠죠. 근데 그런 측면을 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나중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테슬라 모터스만 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이 모두 다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해 전기차에 대한 이 출고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3배인가 4배 터졌어요. 그래봤자 100만 대가 안 됩니다. 그런 굉장히 일부거든요. 그런 거는 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몇 년 전부터 뭐 2030년부터는 뭐 어느 나라 유럽 어디서 전기차 우리는 안 팔래요 뭐 이런 얘기들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탈 수는 없는 자동차죠. 안 판다 그랬죠. 내연기관차. 아, 그렇죠. 내연기관차 못 팔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미래를 어느 정도 반영한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2차 전지 쪽에서 이거 뭐 괜히 좀 얘기를 하다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2차 전지에. 저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EJ에서는 2차 전지를 많이 좀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볼만한 게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종목 질문은 제가 다 해야겠는데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장관님 관심이 없으시니까. 관심이 없거든. 알겠습니다. 관심 자체가. 그래서 관심이 있었으면 아마 모든 2차 전지 질문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었으면 아까 그 SK 이노베이션도 자세히 보고 넘어갔을 거예요. 뭐 공장을 근데 공장 지었다네. 지었겠지 뭐.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앞에 우리가 질문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삼성 SDI가 좋을 것이냐. 그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을 것이냐. 그거 답변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죠. SK 이노베이션 아니라 SK 온. 이거 추천주를 내야 되는데 빨리 넘어가죠.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요? 다시 전무관님은 정말 관심이 없겠지만, 새 기업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 두고 본다면, 어느 기업이 그나마 좀 낫습니까? 어떤 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 지금 다시 본다면 그나마 뭐 삼성 SDI가 그 전기차 2차 전지 쪽 비중이 뭐 물론 다 떼냈잖아요. 다 떼냈는데 이것들은 LG 엔솔 같은 경우도 거품이 좀 많이 꼈다라고 보고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래 그대로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삼성 SDI를 저는 제일 좋게. 사업의 집중력으로 봐서 저는 SK 온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순위적으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저 밑에
삼성 SDI, 그리고 바로 밑에 SK온인데 앞으로 향후에 지금 집중적으로 캐파를 굉장히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캐파에 대한 기대가 이제 뭐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협업에 대한 능력을 평가한다면은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향후에 여기서 한 대략 한 50% 정도, 30% 정도 향상 가능성이 있는데 SK 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4% 점유율에서 앞으로 한 13%까지 점유율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삼성 SDI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평가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SK 오늘 좀 이제 선호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주식 투자는 그래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그르다, 뭐 이렇게 좀 정할 수가 없는 게 주식 투자라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보고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그 추천주 시간으로 벌써 좀 늦었어요, 벌써.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예. 유튜브 이 댓글에 대한 답변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울뚜리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좀 의논을 나눠야죠. 예. 네. 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하여튼 네. 일단 그럼 이제 추천주로 좀 넘어가 알겠습니다. 볼까요? 네. 자,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종목은 사조시푸드입니다. 자, 뭐 어제도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붙어서 뭐 그쪽에서 조금 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다들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농산물 가격들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우리 에그플레이션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도 글로벌리하게 보고서들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봐도 야 이게 진짜 식량 대란이 현실화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무엇보다도 전쟁이 좀 빨리 끝나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 우크라이나가 3대 곡창지대잖아요. 아르헨티나하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이쪽이 우크라이나 흑토지대가 3대 곡창지대인데 지금 전쟁을 하면서 파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파종을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전쟁이 조금 잠잠해져야 파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사조시푸드를 좀 갖고 나왔는데요. 자, 우리 수산주들 원래 그렇습니다. 보면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보면 뭐 사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막 움직이다가 또 뭐 비료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농기계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나중엔 또 움직이다가 수산주도 움직이는데요. 우리 뭐 그 조류독감 뭐 이런 것들 좀 발생되고 그러면 수산주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수산주들 쪽들 다 이렇게 봐도 이 사조 시푸드만큼 이 싸고 착한 가격에 종목들이 없습니다. 자, 수산주 중에 가장 좀 저평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강하게 하나가 좀 치고 올라왔죠. 자, 강하게 하나가 치고 올라오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거래량도 좀 터뜨렸죠. 거래량도 좀 터뜨리면서 지금 뭐 눌림목도 나왔습니다. 눌림목 한번 주고 난 다음에 지금 2차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는 자, 그런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농산물 쪽 이런 쪽도 다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수산 쪽이라고 좀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순환매가 돌면 오히려 이제는 이 수산주 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한 1,08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40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자회사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별도 기준이니까 자회사가 없으니까요. 오직
이쪽에서 번 겁니다. 근데 지금 매출액이 2020년도에 2,100억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1,700억으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자, 요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효율 사업부를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조금 줄었더라도 그 이익은 확 늘어나서 지금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뭐 한 8, 9%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급등한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그것만 싸냐? 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 그것만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BPS가 한 13,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조 시푸드를 그냥 지금 나 장사 안 해 하고 다 뜯어서 팔면요. 자, 부채 갚을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빚잔치 다 하고 나면 주당 13,000원 정도가 한 주당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주가가 6,270원이에요. 자, 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싸죠. 실적에 비해서도 주가가 싸고 내재 가치, 그러니까 뭐 주당 자산 가치에 비해서도 주가가 엄청나게 싼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실적 부분들은 안 좋은 쪽들,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매수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목표가는 7,800원, 손절가는 5,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엔캠입니다. 일전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엔캠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들과 같은 좀 돌발 변수가 나오면서 좀 크게 밀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손실 구간까지도 내려온 종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제 이 종목은 꼭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다면요. 전해액을 만드는 전해액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전해 부분 안에서는 점유율이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해액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이제 늘어나는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한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해액 역시나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사실 그 캐파를 늘리기 위한 허가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산이라는 소재에서 전해액을 뽑아내야 되는데 불산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해 물질이다 보니까 인허가가 쉽지 않다라는 점. 그 때문에 이 전해액 기업들의 좀 한정적인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때까지 국내, 국외 쪽으로 캐파 증설에 대한 허가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 소재들과 같이 캐파 능력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엔캠이 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건네드렸을 때 포인트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아닌 국외로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했는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국외에 대한 현지 공장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유럽 또 국내 또 중국에 이미 생산 현지 거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인도네시아와 같은 또 새로운 거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해외로 진출하는 2차 전지 기업이다라는 것을 엔캠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SK온과 함께 또 포드사와 함께 이 합작 법인을 또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엔캠이 새롭게 또 터키 지역을 진출을 합니다.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글로벌 전체적으로 캐파 능력이 늘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요 또 고객사도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은 고객사가 다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이저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SK,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CATL과 같은 주요 이 매출사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이제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은 시장에 대한 투매나 급락을 유발했던 종목은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저점을 크게 이탈하진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라인대를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충분히 저점에 대한 회복 그리고 박스권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접근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부터 이야기 드리겠는데 손절 라인대는 최근에 다녀왔었던 7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저는 좀 길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신고가 위치가 지난 이 136,000원이 신고가 위치인데요. 저는 이 종목 25만원대까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가 덱스터에 대해서 리뷰 한번 주시죠. 일단 덱스터는 사실 주가 차트만 본다면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서야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마디 목표가를 드리긴 했었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덱스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수익을 좀 더 끌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덱스터가 유리한 것은 이 넷플릭스 시장에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VFS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덱스터가 새롭게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목표가는 다음 이 매물대인 31,000원 라인대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둘이 얘기하다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요런 부분들, 이런 것도 가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많이 못 해드렸는데, 내일부터는 또, 그쪽에 또 좀 집중해서 좀 많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분분했지만 그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